안녕하세요. 비전일지입니다. 저의 어릴 적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결정을 했거든요. 이유는 참 단순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교대에 남학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학생들을 위한 병역 특례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남자 선생님들이 자기는 군대를 안 갔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 걱정거리가 군대에 간다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 병역 특례 제도가 1992년도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거의 제가 2살 때 폐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폐지가 된 걸 모르고 저는 그냥 군대를 안 가도 되니까 선생님이 돼야지 하고 선생님이라는 꿈을 열심히 적어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야 이 제도가 폐지가 됐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그 전 시기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보급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래봬도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 제도를 찾아보니까 폐지가 이미 옛날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어도 군대를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좌절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내내 선생님이라고만 장래 희망에 계속 적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고는 다른 꿈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그래 그냥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라고 계속 꿈을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보니까 일찍 퇴근하고 그냥 저녁의 삶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때 수업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저기 선생님이 먼저 차 타고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선생님이 되어서 그냥 퇴근 후 인생을 즐기는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 선생님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직업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학생 때 성적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막 다 평균 97, 98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제 담임 선생님은 연세대학교고 막 수학 선생님은 카이스트 대학교고 막 서강대학교고 막 전부 다 이런 명문대 출신 분들이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막 찾아보기 시작했죠. 사립은 정말 뭐 연줄과 뭐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공립고등학교를 가려면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그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를 아주 인터넷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임용고시를 보려면 교대나 사범대학 같은 그 자격이 있는 학과를 졸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제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서울 안에 있는 사범대학을 가기가 힘든 점수였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처음으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선생님이 되려고 했을까?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군대를 안 가서였는데 이제 와서는 군대도 가야 되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선생님들이 일찍 퇴근하지도 않더라고요. 게다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 야자타임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게다가 아침 일찍 7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야 되지. 또 애들이 사고 치면 또 그거 수습해야 되지. 학부모님들이 계속 상담을 요청하지. 돈도 생각보다 되게 조금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공부를 더 해서 사범대학을 가고 선생님이 돼야 될 이유가 없어졌죠. 선생님이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되려는 이유를 제 스스로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현실을 보고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취업에 잘 된다는 공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제 학창시절 주구장창 적어냈던 선생님이라는 꿈은 도전도 못해보고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된 거죠. 이처럼 어렸을 때 꿈은 참 단순하게 결정합니다. 저는 선생님이라는 꿈을 군대에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이 이유 하나로 결정을 했고요. 또 그 당시 제 친구의 꿈이 경찰관이었는데 제가 이게 되게 기억에 남는 이유가 그 친구가 경찰관이 되려는 이유가 제복이 되게 멋있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정도의 이유로 꿈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또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순위를 보니까요. 주변에 있거나 TV에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을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위는 운동선수, 2위는 교사, 3위는 크리에이터, BJ나 유튜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의사가 4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운동선수가 되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는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 순위 1위가 운동선수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요. 언젠가는 TV에서 자주 보이는 손흥민 같은 선수나 아니면 내가 항상 보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저 같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방대한 꿈은 꾸지만 거창한 이유는 없고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초등학생들, 사업가가 되겠다는 초등학생들,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초등학생들 분명히 있지만요. 아직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은 이런 이유로 꿈을 정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뭔가 되게 후회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을 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표를 이루는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표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달성해 나가다 보면 두 가지가 형성됩니다. 하나는 그릿입니다. 그릿이란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끈기를 뜻합니다. 이 그릿은 어디에서나 통하며 계속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가장 아쉬웠던 점 중 하나가요. 이 그릿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몰랐고 그런 끈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끈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더 노력해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보다는 그냥 성적에 맞고 취업이 무난하게 잘 되는 공대에 진학하게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꿈을 도전해보기도 전에 포기했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이라면 재수를 한번 더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은 목표들을 이뤘을 때 생기는 것이 그릿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합니다. 이 자기 효능감은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노력이 성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혹여나 목표 달성에 실패를 하더라도요, 이것을 발판 삼아 결국에는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도전해보기도 전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기조차 어려울 겁니다. 남들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랑 동일한 루트를 걸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이유로 꿈을 정하고 현실에 부딪히고 그래서 꿈을 쉽게 포기하고 그냥 남들처럼 살아간다. 이 루트 말입니다. 저도요, 수없이 현실과 타협하다가 제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그 꿈을 찾아서 28살 때 기술교육원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열심히 취득해서 30살에 건설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건설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그 지난 2년간의 저에겐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꿈은요, 나중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숙해지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상태로 발견한 꿈은요, 더 나다운 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대통령 같은 이런 터무니없는 꿈은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발견한 그 나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릿과 자기 효능감을 길러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는 것을 반복하기보다는 나중에 발견하게 될 그 꿈을 언제든지 이룰 수 있도록 인내와 열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짧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릿하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 자격증 하나가 없어서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기사 자격증 충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일지였습니다.